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화장실 불을 켜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2,800만 원. 한 달 전까지 1억 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약속한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태줄게. 걱정 마라. 그 말을 한 게 4개월 전이었습니다. 지금 계좌에는 그 절반도 없었습니다. 아들 전세 만기는 3주 뒤였습니다.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화장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끔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음 달인데요.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올린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출 알아봤는데 한도가 안 나와서요. 죄송한데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2살 아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돈을 부탁하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전세금 때문에 전화했어. 5천만 원이 부족하대. 아내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보태줄게. 퇴직금 건드리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금 불려서 주면 되지.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불리긴 뭘 불려. 그냥 줘.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 아내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자 재테크, 3개월 단기 수익, 안전한 고수익. 검색어를 바꿔가며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개월이면 30% 수익,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천만 원을 만들려면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4천만 원을 넣으면 30%가 1,200만 원. 석 달이면 5,200만 원. 숫자가 맞았습니다. 밤마다 영상을 봤습니다. 아내가 거실을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뭐 봐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냥 뉴스. 요즘 맨날 휴대폰만 보고 있네. 아들 전세금 때문에 좀 알아보는 거야.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면 안 돼요? 왜 꼭 불려서 주려고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 그냥 주면 우리 남는 게 없잖아. 불려서 주면 아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메모지를 놓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투자금, 목표 수익률, 예상 기간. 계획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처음으로 돈을 넣었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빼낸 돈이었습니다. 증권앱 영상에서 본 종목을 샀습니다. 주문 버튼을 누를 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체결 알림이 왔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뭔가를 결정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앱을 열었습니다. 300만 원이 35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50만 원. 가슴이 뛰었습니다. 되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00만 원이 382만 원이 됐습니다. 82만 원 수익. 수익률 27%. 계산이 맞았습니다. 영상에서 본 대로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통화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속도면 3개월이면 된다. 아들한테 5천만 원 주고도 남는다. 아버지로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 감정이 위험한 줄 몰랐습니다. 수익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주 만에 투자금을 1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3천만 원을 넣고 있었습니다. 계좌에 3,6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600만 원 수익. 완벽했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 앞에 서서 바깥을 봤습니다. 흐린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들 전세금, 이 속도면 2개월 안에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불안해 보여. 저는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뭐가?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없어. 아들 전세금 때문에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아들 도와주려고 준비하는 거야. 왜 자꾸 그래? 아내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부엌으로 가버렸습니다. 식탁 위에 제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옆에 식은 국그릇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손실이 났습니다. 하루 만에 200만 원이 빠졌습니다. 3,600만 원이 3,400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야. 내일 회복돼.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계좌가 3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들 약속을 못 지킨다. 더 넣어서 한 번에 복구해야 한다.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있는 정기예금을 해지했습니다. 1억 원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전액 해지하시는 거예요? 네. 이자 손해보시는데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한테 약속했으니까. 아버지로서 해줘야 하니까. 그 생각이 모든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증권 계좌에 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돈과 합쳐서 1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 돈으로 아들 전세금 만들고 잃은 것도 복구하고 다 잘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흘 뒤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아침에 앱을 열었는데 화면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3%. 하루 만에 3천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검색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뭔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였습니다. 1억 2,800만 원이 9,8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7천만 원대였습니다. 2주 뒤에는 5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더 넣지도 못하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앱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의 전세 만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돈 준비됐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네? 무슨 말이에요?
만기가 3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알아. 조금만 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퇴직금 해지 서류였습니다. 서랍에 넣어뒀던 건데 아내가 찾아낸 거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억 원 어디 갔어요? 대답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식에 넣었어. 아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는데요? 얼마나 남았냐고요? 4천. 좀 안 돼. 아내가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전세금 준다더니 이게 뭐예요? 퇴직금을 왜 건드려요? 왜? 아들한테. 약속했으니까. 약속이요? 지금 그 약속 때문에 전부 날린 거잖아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전화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주말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사는 동네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올라오시고.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 말이 있어. 아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네. 전세금 못 줄 것 같아.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불려서 주려고 했는데 주식에 넣었는데 다 잃었어. 아들이 한참 동안 저를 봤습니다. 얼마요? 거의 다. 1억 원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혼자 하셨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저한테든 엄마한테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아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 다였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세금은 제가 알아볼게요.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63세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검색을 했습니다. 새벽 배달, 경력 무관, 연령 무관. 그 공고를 보면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배달 조끼를 입고 오토바이 앞에 섰습니다. 헬멧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가끔 보였습니다. 33년 동안 공단에서 일했습니다. 기술직 관리자였습니다. 퇴직할 때 후배들이 선배님 존경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가 새벽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 된 건가? 아니, 내가 만든 인생이다. 누구 탓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법니다. 한 달에 250만 원쯤. 생활은 됩니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은 결국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해결했습니다. 이자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주려던 게 오히려 짐이 됐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식탁에서 밥은 먹습니다. 이른 아침에 배달 끝내고 들어오면 아내가 밥을 차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마주 앉아서 먹습니다. 말은 많이 안 합니다. 그래도 앉아 있습니다. 그게 남은 전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배달 조끼를 입고 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요.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틀렸던 건 아닙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5천만 원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도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아들한테 약속했으니까. 그 한마디가 모든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했습니다. 손실이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아버지니까. 그 생각이 저를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이 집착이 됐습니다. 책임감이 무모함이 됐습니다. 사랑이 파멸이 됐습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탓도, 시장 탓도, 누구 탓도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 선택했고, 저 혼자 숨겼고, 저 혼자 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퇴직하고 자녀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분. 그런 분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위험합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있는 그대로 주십시오. 불려서 주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혼자 하지 마십시오. 저는 4개월 만에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은커녕 짐을 안겼습니다. 아내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새벽마다 배달을 하면서 삽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겁고 불편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지금 고민 중이신 분, 혼자 안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